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동영상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아이무비 시작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무비의 화면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무비의 새로운 미디어 소스, 동영상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동영상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클립을 설정하는 부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바로 동영상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동영상 프로젝트가 일종의 파일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함께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작업 중인 동영상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업 도중에 별도로 저장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 보기를 통해서 신규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대한 해상도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과정명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매력적인 맥 동영상 편집 4K라고 이름을 명시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4K라고 하는 해상도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가 풀 HD라고 하는 해상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강의도 풀 HD로 제작된 강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풀 HD를 다른 말로 1080p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풀 HD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4K인데 이 4K는 풀 HD의 4배의 크기, 다시 말해 풀 HD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화질 개선이 이루어진 해상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 기능도 다 4K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4K 편집까지 지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에 첫 번째로 추가한 클립을 기반으로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어떤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동영상을 가져오고 해당하는 동영상 클립을 실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타임라인에 요소를 추가를 할 때 그 요소가 기반으로 돼서 동영상 해상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가져오는 소스의 해상도가 낮은 걸 가져오게 되면 동영상이 출력된 때 해상도도 낮겠죠. 그래서 처음에 추가를 할 때 이왕이면 고화질의 해상도를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K 형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 HD, HD 해상도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4K로 동영상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클립 역시 4K 해상도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4K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보기를 통해서 동영상에 대한 탐색 또는 예고편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 검색, 열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한 파일이 많이 없겠지만 나중에 뭐 10개, 100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무비 앱의 도구 막대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검색 필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시면 보관한 팝업 메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수정한 프로젝트를 보겠다, 또는 열려있는 모든 보관함의 프로젝트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검색 필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탐색, 필터링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무비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신규 생성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제 미디어로 떠 있는 분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씨를 수동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동영상 만들기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항목을 검색을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을 보여지게끔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프로젝트를 블로기에서 이어서 편집을 해도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뭐 클립 불러오기만 했으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프로젝트에 대한 미디어 탐색 기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비디오 클립 또는 사진을 탐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불러오게 되면, 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미디어라고 하는 항목이 가장 왼쪽 상단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 하단에는 보관함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관함이라고 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클립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관함을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하단에 있는 보관함에 있는 요소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탐색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미디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미디어 소스를 탐색해서 불러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상단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미디어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그 하단에 이제 보관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미디어가 현재는 제가 뭐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소스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젝트 미디어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개가 표시되어 있겠죠. 그럼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 미디어에 있는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끌고 오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관함에 있는 그러한 보관함에 저장한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한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거나, 또는 보관함에 있는 데이터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요, 온전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무비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과 이러한 작업들을 내가 수행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 보기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과 미리 보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의 시간,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한 날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옵션 부분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설정 메뉴가 보여지는데,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는 곳이니까 다시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만든 날짜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옆에 보면 이제 점점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재생하겠다. 뭐 프로젝트 안에 있는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열겠다, 실행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일이나 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이제 인터넷 그런 서비스로 내보내기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이동, 여러분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관함으로 복사, 이동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관함을 별도로 생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따로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고요. 자, 프로젝트엔 이름 바꾸겠다. 예, 선택해서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만든 것 중에서 일부분만 수정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 내가 생일 이벤트에 대한 동영상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7월이다 라고 하면 다음 달에 또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7월에 만든 거를 다시 불러와 가지고 8월 달에 글자만 수정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프로젝트 복제가 될 것이고요. 자, 프로젝트를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기능도 함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의 아이무비 앱에 자,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을 타임라인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타임라인.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 동영상 편집을 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대한 편집이 반영되는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타임라인 설정 버튼을 누르면 테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테마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테마를 없애게, 테마 없음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무비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의 동영상 또는 사진의 클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클립을 정렬을 해가지고 편집사항을 적용하는 공간,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타임라인 안에 있는 개별적인 각 클립에 대해서는 축소판 시리즈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아이무비로 이동을 해서 일단 우리가 타임라인에 어떤 편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미디어 소스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관 교환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제가 미디어 클립 2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선택을 해서 이제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영역, 이 구간을 제가 타임라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비디오 클립 및 사진을 상단의 브라우저, 이 상단을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소스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추가한다라는 걸 말해요. 동영상 생성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소스, 해당하는 동영상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메뉴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해상도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 없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다양한 형태의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게시판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러한 요소도 있고 네온도 있네요. 이러한 요소도 있을 거죠. 뉴스 느낌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요소로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사진 앨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 자체가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여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변경 버튼 눌러볼까요? 선택을 하고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요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테마가 적용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하는 테마에 대해서 적용을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테마를 이제 없음 있잖아요. 테마 없음. 얘를 눌러서 변경 버튼 누르면 다시 기본적인 테마로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여기 있는 그 미리 보기, 축소판 미리 보기가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에 대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슬라이더 버튼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해당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타임라인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클립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무비로 가져온 비디오, 오디오, 사진 요소를 바로 클립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클립은 상단에 있는 부분을 브라우저, 하단에 있는 동영상 편집 구간을 타임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와 타임라인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무비의 클립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소스 미디어 파일, 그러니까 원본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원본과 연결이 되고 클립을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미디어, 그러니까 원본이 수정되는 건 아니고 단지 아이무비 내에 있는 클립이 수정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소스 자체는 원본에 저장되어 있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클립을 가져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카메라에 있다, 뭐 어디 있다, 이걸 실제로 원본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끌고 와서 참조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다만 아이무비에서 어떠한 편집 작업을 적용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원본에 반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파괴 편집이라고 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클립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맥의 아이무비 앱에서 브라우저 또는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브라우저, 이 상단에 있는 이 영역, 얘를 브라우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이제 보여져요. 양쪽 끝에. 얘를 이제 다듬기 핸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다듬기 핸들을 통해서 앞, 뒤에 필요 없는 영역을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는 앞뒤에 대한 자르기 메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이제 미디어 소스를 타임라인에 추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당하는 미디어 소스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앞, 뒤에 필요 없는 구간을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타임라인에서 해당하는 미디어 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항목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표시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자, 일단 저는 지금 바로 이제 타임라인에 바로 추가를 했는데, 자,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 볼게요. 당연히 이제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없겠죠.
자, 일단은 내가 어떠한 추가하고자 하는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앞뒤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리켜서 미리 본 다음에 자를 수가 있겠죠. 자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자른 구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노란색 구간에 대해서 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할 때는 별도의 다듬기 핸들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도 미디어 소스를 여러 개 추가했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선택한 미디어 소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가 해당하는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막 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재생 헤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재생 헤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현재 선택한 지점으로 이동이 되어서 보여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선생님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하세요? 또는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든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을 진행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에서 커맨드라고 하는 키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키보드 스페이스바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커맨드라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선택.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각각의 클립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내가 모든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편집, 동영상,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화면을 이동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아이무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 개의 이제 동영상 클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둘 다 노란색 불이 들어왔죠. 한마디로 두 개 다 동시에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할 때도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거나 또는 커맨드 클릭해가지고 동시에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현재 이제 얘 하나, 노란 색깔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데 모든 동영상에 있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자, 상단 메뉴 보시게 되면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동영상에서 선택, 비디오 클립이라는 부분이 있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클립을 선택하거나 브라우저 타임라인에 있는 배경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편집에 전체 선택 해제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상단에 있는 메뉴 편집을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전체 클립 선택 여기 하단에 있네요. 전체 선택 해제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여러 개가 선택이 되었을 때 바깥쪽 배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환 효과, 사진, 움직이는 여행 지도, 배경 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편집에 동영상 선택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컨텐츠 유형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단 메뉴에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동영상에서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진이나 비디오 배경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면 모든 비디오 클립에 대해 선택이 될 것이고, 전환 효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전환 효과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맥의 아이무비에서 클립의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무비 앱에서 R키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클립의 일부분을 드래그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범위의 주변의 노란색 테두리와 함께 각 면에 다듬기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자, 화면을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우리 아이무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내가 편집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범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R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지점부터 마우스를 뗀 순간까지 지점이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키보드의 R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수동으로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뿐만 아니고 타임라인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클립에 대한 속도 변경, 클립에 대해서 수정 또는 음량 조절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해당하는 클립 범위를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땐 여러분들께서 마우스나 트랙패드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뭐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R키를 길게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범위 선택 포인터로 변경이 되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한 부분 주변에 노란색 테두리 그리고 핸들이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타임라인 부분에서도 내가 R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키보드의 R키를 누른 상태에서 먼저 클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R키를 눌렀을 때 표시가 떠야 됩니다. 편집키 표시가 떠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올바르게 범위 선택이 되고 양쪽 끝에 이렇게 다듬기 구간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한 편집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배울 마지막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있는 배경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생성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단색이나 그라디언트 패턴 배경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시 우리는 아이무비로 이동을 했고요. 자,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배경.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지도 및 배경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배경 모양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상단 부분을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편집을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색상 수정. 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여러분들 색상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색상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여기 자르기, 특정한 부분을 자르겠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생성기 메뉴를 통해 가지고 배경에 대한 설정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